교통사고 사건은 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뭐 종류에 따라서 쟁점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경험과 어떤 논리적인 근거, 사회적인 흐름을 잇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본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네리에서는 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장과 어떤 근거를 대면서 좀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다 보면 사망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뭐 어떤 사망사고도 뭐 안타깝지 않은 사고가 없겠지만 특히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접하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울고 저 역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자, 오늘 하드캐리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인데요. 이 사고는 영상이 있기는 한데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고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영상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사고 경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사고가 일어난 곳은 편도 1차로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인데요. 해당 장소는 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해 차량이 후진하기에 앞서서 후방과 좌우를 살펴보고 또 조향장치, 제동장치, 핸들 브레이크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하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급가속으로 후진을 했고, 바로 그때 차 뒤쪽에서 걷고 있던 5살 여자아이를 충격해버리고 맙니다. 피해 아이는 후진하는 가해 차량과 뒤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고 후 2시간 만에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잠시 비교가 되는 사건을 하나 보고 올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가법이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그 사고 역시 어린이 사망사고였었죠.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족, 즉 김군의 부모님에게 피해자 측 과실 10%를 반영해서 총 5억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내용을 조금 분석해 봤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중요한 요소 항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일실 수익액입니다. 상해 사건은 조금 달라요. 소장과 소득, 장애율, 과실비율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일실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에 일실소득 관련된 계산은 정형화가 돼 있는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는 기간을 빼고 성인이 된 후에 일실소득을 계산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제외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일실소득을 계산하는데, 일실소득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계산하는 산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판례나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계산법을 건너뛰고 김군 사건의 경우에 일실수익을 계산한 결과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부에서 인정한 과실비율 10%를 적용하면 약 3억 8천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과실비율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례비는 우리 법원이 아직 이제 500만 원 정도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500만 원에서 또 과실비율 10%만큼을 공제하고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아까 3억 8천만 원에 장례비까지 하면 3억 8,4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위자료인데요. 보통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는 통상적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 이제 보통 사망한 본인의 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유족의 위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뭐 별도로 산정하지는 않고 총액을 산정한 후에 그것을 이제 원고 유족들의 숫자에 뭐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수위자료에 문제가 있어요. 자,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면 위자료는 9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김군은 사망을 했으니까 유족인 부모님들에게 이 9천만 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판결문을 열어보니까 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특수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총액 산정을 해서 분배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위자료를 인정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부에서 만약에 과실비율 10%를 인정했다면 총 위자료 금액은 9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 판결에서는 보니까 총 위자료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특수위자료 부분이 인정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위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가해자의 어떤 과실이 매우 큰 경우, 음주운전이라든가 뺑소니로 인해서 사망사고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특수위자료라는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판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특수위자료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법원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고요. 자, 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할 때 어린이에게 특수위자료가 인정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린아이가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 한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뭔가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위자료에서만큼은 조금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특수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김군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과실 10%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사건과 달리 높은 금액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김민식 군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종적으로 판결 금액은 5억 7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사건으로 돌아와 보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고의 경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후면에서 쳤다고 했을 때 한 10% 정도의 과실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 어린아이의 사망사고로 인해서 그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수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들어본 후에 총 5억 5,500만 원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자, 이 금액은 아까 김군 사건처럼 과실 비율이 한 10% 정도가 인정된 상태에서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을 내려준 거였고요. 이 금액을 생각해 보면 이 사고부터 화해 공고 결정을 할 때까지 이자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한 5억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비교로 봤을 때 민식군 사건에서와 사실은 뭐 일실수입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왜냐하면 계산하는 시점, 소득의 기준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일실수입과 장례비 요거를 합친다 그러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민식군 사건의 경우에는 5억 700만 원,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5억 5,500만 원이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위자료 부분에서 민식군 사건의 경우에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인정을 받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물론 화해 권고 결정이기 때문에 이 총 금액이 뭐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정확히 그 결정문에 기재가 돼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을 적용시켜 본다면 사실은 저희 사건의 재판부가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고 했던 특수위자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특수위자료를 거의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의미가 있는 것은 마침 다행히도 이제 보험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화해 공고 결정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게 됐고요. 그 계산된 금액을 봤을 때는 그 안에 정확히 뭐 특수이자료를 인정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주장했던 특수이자료가 거의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특수위자료입니다. 특수위자료.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린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해서 특수한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저희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에 뭐 정확히 아직 쓴 사례는 없지만 화해 공고 결정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발전되고 있다,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윤혜리가 조그마나마 이런 특수 위자료를 인정받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교통사고 사건은 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뭐 종류에 따라서 쟁점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경험과 어떤 논리적인 근거, 사회적인 흐름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본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혜리에서는 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장과 어떤 근거를 대면서 좀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판결 또 좀 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드캐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그리고 특수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